안녕하세요. 널스원 서유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순천향대 병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세 가지 제가 기억하라는 거 기억나세요? 이번 시간이 또 처음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계속 듣는 사람들은 지겹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내 걸로 하세요. 우리가 듣는 게 내게 아니에요. 듣고 안다고 해서 이것들이 다 나가진 않아요. 내가 체험하고 직접 해봐야지 이런 것들이 내게 되고, 내가 그때 어려운 자리에서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얘기해 보세요. 뭘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끝에 이것 꼭 붙여달라 얘기 드렸죠. 나는 끝났는데 앞에 면접관님들은 계속 나보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상입니다. 이거 붙여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요? 우리가 대답 못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얘기를 이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정혜성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서 좀 얘기를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1분 내로 끝낸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프로세스 1부터 20까지, 예를 들면 폴리카테터리제이션 하는 거 1부터 20까지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빠뜨리고 얘기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분 내에 얼마나 콤팩트하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1부터 20까지를 줄여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공정들, 빠지면 안 되는 처치들이 있죠. 그런 것들 얘기하고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부장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때 뭘 보냐면요. 제가 이거 빠뜨렸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이걸 얘기할 때 포인트를 일단 다 잡았고, 제가 얘기할 때 보니까 굉장히 당당해 보이더라. 굉장히 공손해 보이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얘기할 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합격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자꾸 조금 늦게 올려서 순천향대 여러분 이미 앞에도 병원들 이미 끝나고 다 지금 가고 있을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의 방향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방향성에 맞춰서 가면 된다. 긴장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DNR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으시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어리둥절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DNR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호학생들이. 근데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니 또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당장 여러분 나오는 게 호스피스 나왔죠? 응급실, 중환자실, 이런 거 나왔죠? 제가 여러분들 얘기가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로 표현하려면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정리는 어떻게 하냐? 기출 문제를 찾아서 보고 정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려요. 자, 이 DNR의 정의는요, Do not resuscitate 연명치료 거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줄임말이고 연명치료 거부를 얘기를 하는 거다.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사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응급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들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 미리 요즘은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이 DNR 문신 타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의료진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DNR을 받아야 되는지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DN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살려야 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타투를 보고
이게 몸에 새긴, 이게 하지 말라고 자기 의사를 표시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냥 단어 들고 와서 그냥 써놓은 것인가, 굉장히 헷갈리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좀 봉착하는 것들을 봤어요. 네, 그런 것들도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1분 이내예요. 자, 다음 잔류량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세트를 일단 준비하고, 이런 프라이버시 위에 커튼을 치고, 요즘은 근데 이거는 중요하죠. 프라이버시 위에 커튼을 먼저 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포지션 어떻고, 소독하고, 카테터 준비하고, 젤리, 인서션하고, 유린백 연결하고, 간호 기록한다. 제가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적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거 연결시키면 1분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좀 드려봐요. 자, 세 번째, 몰핀 투여 전에 확인해야 될 거. 여러분 몰핀 투여 전에 확인해야 될 거, 이거 하면 다들 12,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맞아요. 12 맞아요. 자, 몰핀 투여 전에 확인해야 될 거, 일단 호흡수 가장 중요하죠. 12회 이하면 우리가 투약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투약 후에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 오셨다면 운전을 오늘 하지 말도록 얘기를 해야 되고, 활동을 제한해야 되고, 저혈압이나 섬액이나 동공축소 등은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거죠. 요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출을 통해서 미리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항상 적어서 외우신 분들의 특징이 말을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적으면 우리가 다 알면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면접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때 실수하시고 우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연습을 좀 하시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네 번째, 수혈 부작용 시 간호중재. 이거는 단골 손님, 순천의학대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들의 단골 손님이에요. 왜 단골 손님이겠어요? 첫 번째, 중요하다. 왜 중요하겠어요? 아나필락틱 샥이 결국 우리 익스파이어까지 아주 빠르게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병원에서 병동에서 겪을 수 있는 응급 상황 중에서 아주 응급인 거죠. 눈앞에서 정말 저도 이거 봤는데요. 손 떨려요. 정말 손이 떨려요. 저는 10년차 이상 간호사였는데도 손이 너무 떨렸어요. 내 앞에서 환자분의 컨디션이 팍팍 달라지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신규 굉장히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어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겪어봐도 손 떨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하려면 이런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서는. 자, 수혈 부작용 시 간호 중재 방법. 첫 번째, 혈액 부족 여부 확인하고, 이 수혈은 15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이머전시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고 있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혈 중지하고 스탑하고 NS로 우리가 체인지 하게 되는 거죠. NS 체인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것도 나오는 병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등장성 용액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환자 발달하고 노티파이 하고 남은 혈액은 검사실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중요한 것들을 딱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 부분만 한 5분 이상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만하시고요. 옆에 누구시 먼저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 내에 콤팩트하게 얘기를 하는 방법들을 아시고 여러분 체득하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 병원 간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통. 어디 계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디 계통? 병원에서는 비뇨기계. 이게 가장 흔하죠. 왜? 수술이나 이렇게 하면 항상 환자들 컨디션 안 좋아지면 우리 폴리부터 꽂잖아요. 그래서 비뇨기계가 가장 감염이 많이 빈번한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트라케오스토미 같은 거 하신 환자분들은 기관기지 개통을 해서 슈도모나스나 MRSA나 VR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요로 감염도 똑같죠. 똑같은 거. 그리고 요즘은 컨택 프리코션도 많고 에어본 프리코션도 좀 중요하죠. 근데 보통 일단 일반적인 거는 일단 우리가 병원에서 감염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들은 바로 비뇨기계, 요로계통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문제를 나눠봤고요. 이 문제는 이 순천향대학교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도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아주대병원 한번 함께 진행을 하면서 또 방향성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